네, 물어볼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인류는 지구상에 언제 태어난 거예요? 그 질문 제가 답해드려도 될까요?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입니다. 준비된 남자군요. 준비된 남자죠. 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생 인류를 다른 영어로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슬기슬기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슬기슬기. 슬기란 친구 혹시? 네, 그래서 현생 인류는 4만 년에서 5만 년 전부터 출현한 이제 크로마뇽인을 우리가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의 문명은 1만 년 전에 기후 대변혁으로 출현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아틀란티스 문명, 혹시 아틀란티스 보아시의 아틀란티스 거대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그 노래 저도 좋아하는데 그 아틀란티스 문명이 실제로는 플라톤 그리고 그리스 고대 철학자들에 의해서도 실제로 기록된 사실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틀란티스 문명도 이때 사라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인류가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하던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아, 그건 당연히 알죠. 신석기 시대잖아요. 1만 년 전에 보통 신석기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혹시 우리 아영도 선생님은 신석기와 구석기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생각나는 게 혹시 하나 있나요? 구석기 시대 때는 이제 채집과 사냥을 주로 했다면 신석기 때는 이제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농사를 했다고 배웠어요. 어떻게 제가 원하는 답변만 이렇게 꼬집어서 할 수 있는지 너무 놀랐습니다. 마치 짠 것처럼. 사전 제가 안 만나시죠? 짰죠? 네.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냥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신석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농경 생활을 시작했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농경 생활, 정착 생활을 하려면 환경이 뒷받침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1만 년 전에 이 지구에 급격한 기후 대변화가 일어났고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농경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게 과학적인 통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1만 년 전이라는 건데요. 그 미국의 원주민인 호피족의 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우주에 1만 년마다 항상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고 우리는 5번째 변혁을 거친 후에 나온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틀란티스 문명 같은 경우도 1만 2천 년 전을 기준으로 사라졌다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마 1만 년에서 1만 2천 년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해지네요. 궁금하네요, 진짜. 네. 아틀란티스에 대해서는 저도 들어봤는데요. 대서양에 있던 문명으로 지금 현재까지도 그 흔적을 찾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문명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그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본 생장염장 법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증산도 도전해 보면은 천지개벽도 음양이 사시로 순환하는 이치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니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분석을 해보면 우주가 순환하는 이치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본 생장염장의 이치죠. 근데 여기서의 이 말씀의 주제는 바로 천지개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생장염장의 마디마디마다 이 개벽, 천지개벽이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이 개벽이란 단어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뭔가 느낌상으로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새에 180도가 변했다. 뭔가 큰 전환이 있었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렇게 느껴져요. 네. 근데 상제님께서는 이 개벽을 어떻게 정의를 해주셨냐면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넘어가는 그 마디마다 일어나는 변혁의 사건이라고 정의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 우주 사계절의 마디를 개벽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개벽의 종류에는 우주가 사계절도 있다면 한 달도 있을 거잖아요. 한 달마다 일어나는 개벽을 소개벽, 작은 개벽이라고 합니다. 이 한 달의 주기가 바로 1800년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신석기가 1만 년 전에 출발했다. 아틀란티스 문명이 12,000년 전에 사라졌다라는 그 만년의 주기가 바로 이 소개벽의 주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소개벽이라는 작은 변화로 하나의 문명이 뒤집히기도 한 거죠. 다만 우리 인간과 인간의 문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개벽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우주의 봄개벽과 가을개벽이에요. 봄개벽은 우주 1년이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큰 개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을개벽은 이 인간과 만물이 완성하는, 어떻게 보면 개벽 운동의
끝판왕, 종착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개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천개벽은 인류가 태어나기 이전의 사건이지만 후천개벽은 이제 여름철 말에 사는 지구촌의 모든 인간들이 살아서 직접 극복해야 되는 전대미문의 대변혁인 거네요. 네. 그럼 앞으로 열리는 시대는 이제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전 7편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후천에는 천하가 한 집안이 되리니 모든 언어 동정을 통일하여 조금도 편색함이 없게 하리라.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 조화로서 창생을 다스리되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지구촌이 한 가족이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 특색이 뭐냐면 언어 동정을 통일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언어 동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문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언어와 문화를 통일함으로써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주신다고 한 거예요. 특히 이 후천이 되면은 종교나 문화나 인종으로 서로 차별하거나 싸우는 일이 없는 세상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무와 형벌을 없앤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우주의 가을철이 열리면서 인간이 스스로가 성숙을 하면서 서로 화목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이 도전 성구를 통해서 이 후천의 모습을 살짝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혹시 포항에 있는 상생의 손 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네. 상생의 손은 바다에서 솟아난 손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형상인데요. 하늘과 땅은 항상 맞붙어 있지만 서로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죠. 근데 마치 바다에서 손이 솟아나서 그 하늘을 잡듯이 우주의 봄, 여름이 성장을 해오면서 서로가 부딪히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상극의 시대를 지나서 자연과 문명의 큰 변화를 통해 성숙의 시대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문명의 발전사 속에서 요즘에 뭐 남녀 평등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아젠다들이 사실 등장한 게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지금 한 200년도 채 안 된다고는 할까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런 어떤 상생의 시대 그리고 상극을 뛰어넘어서 남녀 동권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가을 개벽 후에 열리는 후천 가을이 바로 모든 성자와 철인들이 외쳤던 이상 세계라는 것인데요. 그동안 이제 각 종교에서 외쳐왔던 불국토, 대동세계, 천국이 하늘나라에서가 아니라 지상에서 펼쳐진다는 겁니다. 네, 앞으로 어떤 세상이 열릴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가을 개벽에는 우주의 가치관이 변화를 합니다. 그것을 상제님께서는 2편 17장과 2편 18장에서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내가 후천을 개벽하여 상생의 운을 열었다라고 하시면서 상극과 상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선천 봄, 여름 시간대는 생명을 낳아 기르는 시간대였기 때문에 상극의 법칙으로 흘러왔고 이 후천 가을, 겨울 시간대는 생명을 완성시키는 때이기 때문에 이 상생의 법칙으로 우주가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극이라는 것은 서로 상자의 이길극자인데요. 뜻을 풀이해보자면은 서로 대립한다, 서로 싸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생이라는 것은 반대로 서로 상자의 날생자, 살생자인데요. 서로 살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상극은 나쁘다, 상생은 좋은 거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어 뜻만 들으면은 상극은 좀 안 좋은 건가라는 느낌을 받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 상극의 법칙은 생명을 낳고 기르는 데 가장 필요한 법칙입니다. 특히 예를 들면 가을에 이 열매가 아주 달고 맛있게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항상 서리빨이 와야 된다고 해요. 그 차가운 서리빨을 충분히 맞아야 아주 달고 맛있는 열매가 맺는다고 하는데요. 혹은 그 서리빨이 안 오거나 지나치게 춥거나 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과일이나 농작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MC님은 누군가가 공짜로 밥도 다 주고
놀거리도 다 주고 컴퓨터에 핸드폰에 유튜브 다 볼 수 있고 그거를 다 제공을 해준대요. 예. 그럼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정말 천국 같은 세상이네요. 너무 좋을 것 같죠? 예. 근데 막상 저는 한 달 정도 그런 생활을 해보면은 이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않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뭔가 나태해질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런 시련이 없고 좋기만 하다라는 인생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인간과 모든 만물이 항상 시련을 겪고 그것을 이겨내가고 극복해 나가면서 발전을 해온 것이죠. 즉 상극 법칙은 선천 봄, 여름 동안 인간과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기 위한 법칙이라는 겁니다.